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부산은 새벽에 막 어마무시하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쳤고요. 아무튼, 어, 이게 지금 뭡니까, 비가 좀 장마기간 내에 꾸준하게 좀 내리면 괜찮은데, 안 내리다가 한 번 내리면 어마무시하게 내리고 막 좀, 이, 이것도 아마 기후변화 때문이겠죠. 어, 뭡니까, 이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강제 북송 보도가 사라져 버렸죠. 물론 뭐 100%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건의 어떤 무게라든가 사안의 어떤 뭐 경중이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이건 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러는 거는 어차피 뭐 예견된 거였습니다. 예견된 거. 조금씩 이제 뭡니까 이런저런 어떤 서류들이 나오고 뭐 정언들이 나오고 하니까 뭐 당연히 적폐 세력들에게 불리할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도 솔직히 그래 채널 A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안 해요. TV 조선에서는 조금 하고 또 MBN도 보니까 아예 안 하더라고요. MBN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 지형 뿐만 아니라 이 정치 지형, 뭐 언론 지형, 뭐 이 다 해서 빨갱이들 그리고 그 입건 카르텔들이 연합해서 지금 이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 뭡니까 이 쓰레기 같은 국민들이 온갖 지랄을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어제도 제가 뭡니까 저기 머리를 깎으러 이제 이발소를 갔는데 옆에서 머리를 깎던 나이는 아마 한 70대 중반 정도? 70대 중반 정도? 후반? 그 정도 되는 할배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TV에서 저기 뉴스를 하고 있었죠. 이제 정치 관련 이제 뉴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머리를 깎던 옆에 아주 할배가 뭐라는 게 아니라 이준석열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영 엉망이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2달 됐습니다. 2달. 2달 됐는데 일을 영 못한대요. 이게 이제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이런 걸 보면서 맨날 지지율 조사하는 그 얘기에 세뇌를 당해 놓으니까 그런 개소리를 씹으려는 거예요. 과연 그런 정도의 인간들이 뭐 어른이라고 대접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동네 장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대여섯 평 정도 되는 식당을 하나 차려도 한 3개월은 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제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거기다가 온갖 적폐 세력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걸로 물고 씻고 뜯고 있고요. 아니 그래 그걸 알든 모르든 간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뭐 지능이 필요하거나 상식이 필요하거나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 인생을 한 70년 넘게 80년 가까이 살았으면 뭐 이런저런 장사도 해보고 뭐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연령대면 그러면 자신의 경험치만으로도 뭔가 좀 이 뭡니까 그 경험치만으로도 뭔가 좀 이 그게 있어야죠. 그런데 그냥 언론에서 떠들어대니까 그게 진실이다 생각하고 아무런 어떤 고민이나 생각 없이 그냥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대로 그렇게 쳐씹으리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그게 이 대한민국이란 이 족속들, 대한민국 한민족이라는 족속들의 이 종특이라고 하죠. 종특. 뭐 아무튼 이게 뭡니까 그 얼마 전에 그 8살 아이 물었던 개 살려달라고 동물보호단체 여기도 잘 알다시피 대부분 다 그 꼴패미하고 거의 동급 수준의 것들이 하는 거죠. 소위 이제 빨갱이 단체들 비슷한 이제 빨갱이 그 단체들이죠 이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상상하지 못할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어서 완쾌돼 가정의 행복을 되찾길 바란다.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은 맞죠? 개를 죽여 이 사건에 대한 합리적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 저희 동물권 단체들도 그 희생을 인정하겠다.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는 개들에게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문제, 도덕적 인식이나 윤리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성적 주체가 아니므로 이러한 개에 대한 안락사라는 사회적 처벌은 합당하지 않다.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 따라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있다. 해당 견주가 그동안 개를 묶어 키웠던 방법은 동물학대에 준하는 묶어 키우는 게 동물학대래요. 목줄이 풀린 개가 얼마나 이 사회의 위험 상황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줄을 묶어 사육을 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이 사건을 초래한 견주에게만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는 처벌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게? 개 한 마리 죽인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이거랑 맞아요. 그런데 이 논리면 그 어느 누구도 처벌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강도, 강간, 절도, 살인. 아니 살인자를 뭐 처벌한다고 해가지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까 여러분? 해결책이 안 되잖아. 이게 소위 이 빨갱이스러운 것들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약점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가? 논리적 모순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김인성이 그 새끼 얘기도 했잖아요. 그 빨갱이는 안 된다니까. 빨갱이는 빨갱이의 논리로 다 반박이 가능해요. 그게 빨갱이들의 특징이잖아. 그리고 자기는 처음에 뭐 자기는 뭡니까? 김인성이 같은 경우도 뭐 자기는 그 댓글을 숨기거나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가 저기
뭐야 댓글에다가 뭐 욕하는 뭐 자기의 논리에 대해서 뭐 반박하거나 뭐 좀 이런 댓글이 달리면 바로 답글을 달아가지고 씨발조발하면서 욕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댓글을 다니까 3번에 걸쳐서 달았는데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잖아요. 황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비니지도 한번 그랬었죠. 아니 그때 저 누굽니까 뭐 그래 그 배성이 그 남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저 최병무기한테도 내가 한번 댓글을 달아봤거든요. 그것도 블라인드 처리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자기 논리가 아니 그게 뭐 완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논리가 정확하게 자기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다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상대의 비판에 대해서 그 비판을 듣기 싫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자기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적으면 되잖아요. 답글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숨긴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얘기한 게 자기 양심에도 찔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파임내 하고 있지만 다 빨갱이 새끼들이라는 얘기예요. 빨갱이 새끼들. 뭐 좌판이 우판이 그게 없어요. 상식적인 사람과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과 빨갱이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보시면은 개를 묶어 키웠던 방법이 동물학대라고 해놔놓고 목줄이 풀린 개가 얼마나 이 사회에 위험상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래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아니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목줄이 풀린 개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줄을 해가지고 묶어놓고 키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 문장에서 정반대의 논리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논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상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런 개논리에 전부 다 몰려가가지고 최고의 논평이라고 막 박수치고 하는 그 수준이 지금 대한민국이라고요. 대한민국. 보세요. 사람을 무는 행위는 개들에게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문제고 도덕적 인식이나 윤리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성적 수치가 아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묶어서 키워야 된다는 얘기잖아. 묶어놓고 키워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풀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자기들이 논리를 펴놓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개를 묶고 키웠던 방법이 동물학대래요.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일상화돼 있어요 지금 일상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종편을 보면 패널을 소위 뭐 저기 자고 우고 패널을 데려다 놓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논란을 붙여요. 논란거리가 될 수 없는 걸 논란거리 양 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저기 강제북송 사진하고 동영상이 나왔는데 아니 그 사진하고 동영상을 보고 그게 강제로 가기 싫다는 놈 강제로 보낸 거다 아니다 그걸 여론조사를 해요 그걸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논쟁을 해요. 그게 지능이 필요하냐고 상식이 필요하냐고 논리가 필요하냐고.
그 얘기했듯이 아니 여자를 데려다 놓고 여론조사를 해요. 이게 여자냐 남자냐. 그러니까 남자라는 의견이 51%야. 그러니까 언론에서 봐라. 여자가 아니고 남자다. 봐, 51%가 남자라고 하지 않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니까요. 근데 그 죄다 몰려가가지고 박수치고 참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고 참 제가 국민의힘을 욕하는 이유가 또 나오잖아요. 성관계 촬영하고 중계까지 민주당 9급 그러니까 9급이었는데 얘가 이제 성관계를 촬영하고 중계까지 했던 놈이라 가지고 내보냈던데 승진 8급으로 승진시켜가지고 복귀시켰다는 거죠. 유기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그것도 오래 안 됐습니다.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상대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등의 행적이 폭로되자 사과문을 남기고 물러났던 9급 비서관 A씨를 최근 8급 비서관으로 급수를 올려 다시 불러들였다. A씨 사과에 하루 앞서 여자친구 B씨는 소셜미디어에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아래와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행했습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성관계 중 촬영을 요구 대답하지 못하자 재차 동의를 요구해 촬영했다. 트위터 공개 계정에 저와 성관계한 내용을 허락 없이 구체적으로 업로드했다. 그러니까 복지시킨 이유 등을 묻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연락을 했는데 이제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원실 관계자가 얘기 이제 했더니 민 형사상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피해자 요구대로 대면 사과도 하고 공개 사과도 한 뒤 각서까지 작성한 바 있다. 시간이 흐르고 잠작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채용했다. 8급 직원이 그만둬 공석이 생긴 상태라 진행한 것이 승진을 시켜주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다. 보세요.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아니 씨발 그래 얘 말을 갖다가 100% 인정하더라도 이제 6개월 지났다니까. 아니 그때 그 뭡니까 그 박순애 그 교육부총리 22년 전에 음주운전 그 경력 가지고 얼마나 물고 싶고 뜯었습니까, 여러분? (22년) 전 거 가지고도 그렇게 물고 싶고 뜯었는데 이거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6개월. 그리고 합의해가지고 그래 민형사상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묻혀질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논리로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공격을.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도대체 그래 소위 보수 우파라는 것들은 도대체 뭐 대가리 속에 뭐가 들어있죠? 하기다 제가 항상 그러죠. 그냥 자기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자기 이익 외에는. 이번에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준 놈이 김진태 아니에요, 김진태.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그 새끼가 문재인에 저항하면서 뭐 문재인을 욕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문재인 개씨발 새끼 하면서 욕을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아니 뭐 단식이나 이걸 다 차치하고 그 서민들 힘들다고 했을 때 할 때 과연 김진태가 서민들 편에 서서 코로나 정치 방역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나서가지고 이거 정치 방역이다고 탄핵해야 된다고 그런 말 한 번 한 적이 있었냐고. 그랬던 새끼가 공천 안 주니까 단식을 해. 그래놓고 이제 또 당선되고 나니까 관사를 쓸 거라고. 그게 보수 우파야.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보수 우파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눈으로 귀로 그걸 보고 들으면서도 판단을 못해, 판단을.
그 이런 수준의 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이 인연도 존나 웃기는 시장일 아냐. 아니 이런 거를 당했는데 4년을 당했다는 얘기 아니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근데 이런 거를 당하고도 계속 만나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 이런 년들이 뭐 여권 신장이 어떻고 뭐 그런 소리를 또 해. 저 시부리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4년을 이런 꼴을 당해놓고도 그 한번 하러 가자 하면은 그 알아서 같이 모텔 가지고 했다는 얘기 아니야. 솔직히 나는 이런 년들도 이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그냥 개쌍년일 뿐이지. 그냥 그 짓에만 미쳐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돈 좀 주고 하면서 뭐 그냥 합의 받겠지. 그 도대체 이런 아휴 참. 참 깝깝하죠, 깝깝해. 이런 나라에 무슨 아유 정말 그래 보시면 이 3년 전에 지금 그때 저 뭡니까 그 뭐 통일부 장관이든 그 뭐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했던 얘기들이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서 계속 반박이 되고 있습니다. 반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논란거리가 된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강제북송 넉 달 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는 보시다시피 2019년 6월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무단으로 입항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2명은 귀한 의사를 밝혀서 북한으로 되돌아갔고 나머지 2명은 처음에는 귀순 의사를 안 밝혔대요. 저 강제북송권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귀순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이 빨갱이들의 모순되는 어떤 말과 행동들이 가루가 멀다 하고 이 사례들로 반박이 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걸로 논란거리가 된다는 게 이게 논란거리가 된다는 게 이걸로 논쟁을 벌인다는 게 근데 이제 갈수록 불리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 뉴스 메인 뉴스에서만 한 꼭지로 보도되고 그 외 시사 정치 관련 프로들에서 거의 안 나와요 지금. 특히 MBN하고 채널A는 95% 이상 사라져 버렸어. MBN은 아예 안 하더라고요. 채널A도 거의 안 하고 TV조선만 그나마 조금. 근데 TV조선도 분량이 한 7, 80%가 줄었어. 뭐 다른 곳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아예 그 김건식이 그 십새끼는 아예 그냥 뭐 이거는 지금 더 이상 얘기할 게 아니고 검찰 조사로 밝혀야 된다고 아예 같이 동조를 하더만.
역시 자필 보호신청서에 배 버리고 한국에서 살겠다고 했다는 거죠. 자필 보호신청서 그 2번씩 작성. 그래서 어차피 뭐 내용이야 뭐 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흉악범이라는 이 얘기가 그 뭡니까 자백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닐 것 같아. 이게 아닐 것 같고 요 빨갱이 새끼들이 살인했다고 얘기해라. 강요를 해가지고 적었거나 아니면 자필로 쓴 어떤 조서에 아예 없거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없는데 그냥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강요를 한 거죠. 네가 죽였다고 빨리 써라. 우리나라 경찰도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허위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아니,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목선 그 크기를 보세요. 목선 크기. 목선 크기가 17mm라고 했습니까? 그 폭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에 19명이 딱 서는 것만으로도 복잡할 것 같지 않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19명이 숙식을 한다? 그 목선에서?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게 정말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 좁은 배에서 밤에 몰래 처음에 2명을 먼저 죽이고 선장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장을 먼저 죽이고 나머지를 죽였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 JTBC 그 뭐 단독 해가지고 나왔던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처음에는 분명히 선장을 먼저 죽이고 1명 죽이나 다 죽이나 뭐 어차피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15명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도 말미에 2명을 먼저 죽이고 보초서던 2명 먼저 죽이고 그 조타실에서 잠자는 선장을 죽이고 이제 나머지 13명 둘씩 불러내가지고 죽였다. 여러분들 그 좁은 배에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그 좁은 배에서 만약에 진짜 얘들 말처럼 2명씩 불러내서 죽였다가 가능하려면 진짜 지도새도 모르게 완벽하게 제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식간에 제압이 가능해야 돼요. 억소리도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제압해가지고 바다에 집어던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과연 그 영화에서나 가능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게 영화에서나 가능한 장면.
이 말들 그냥 그대로 믿는다면 그래도 어쨌든 오징어 잡이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체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게 남다를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최소한 뭐 일주일이고 최대 뭐 몇 달 동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오징어 잡아가지고 막 그 잡아 끌고 하는 그렇게 따지면 힘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밤에 몰래 2명씩 깨워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 공간이 충분하다고 하고 이렇게 자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럼 2명씩 깨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인기척을 느껴가지고 잠을 깬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좁은 데서 둘만 몰래 깨워가지고 나머지는 전혀 그대로 고스란히 깊은 잠을 자기 하고 둘만 몰래 깨워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죽이고 또 둘만 나머지는 또 죽은 듯이 계속 자고 있고 아니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 진짜 이게 말이 안 된다 안 되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깨우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 자고 있는데 깨우면 인기척을 뒤척이면서 소리도 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가 전혀 인기척이라든가 그 소리도 못 듣고 잠에만 깊은 잠에만 계속 빠져 있다. 뭐 숨인지 먹고 잡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래 그 13명이라고 하면 2명씩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7번이잖아, 7번. 7번을 그렇게 하는 동안에 최후에 남은 한 사람도 전혀 인기척도 못 느끼고 그냥 그렇게 디비 잔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아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너무도 명백한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 논쟁을. 그 이게 미칠 노릇이잖아 미칠 노릇. 조금만 생각이 있고 조금만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몇 달째 계속 듣고 있잖아요. 몇 달째.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게 진짜 맨정신으로 진짜 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맨정신으로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진짜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대로 그냥 믿고 살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그냥 버러지같이 그냥 쓰레기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나라가 북한하고 솔직히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하고 지금 다른 게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소위 즉 국민성, 민족성이 자체가 쓰레기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나 여기나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온갖 선전선동에 다 넘어가잖아, 다 넘어가. 그게 보시면 자유의사에 따라 넘어왔다.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살기를 원한다. 대한민국 정부에 보호를 신청한다. 선체를 버리고 한국에서 살기를 신청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봐서는 만약에 죽였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 강요에 의해서 적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빨갱이 새끼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그러니까 종이신문은 요즘에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종이신문에는 이 지금 빨갱이 새끼들이 얼마나 더러운 새끼들인지 보도가 틈틈이 나와요. 근데 이런 뉴스는 이제, 그러니까 JTBC에서는 안 해주고, 또 조선일보가 TV조선에서는 또 안 해줘요. 해주더라도 짧게 단신으로만 보도하고 끝내고. 그냥 뭐 굳이 내용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사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뭡니까, 자유의 다리부터 저기 통일대교부터 군사분계선까지 관문이 3개가 있는데, 이걸 이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은 유엔사가 갖고 있대요. 정전협정에 따라서. 그런데 유엔사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근무하는 국군을 시켜가지고 국군한테다가 야, 이 새끼 문 열어라 해가지고 판문점까지 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유엔사가 북송협조를 거부하며 설명을 요구하자 문재인 청와대는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개문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군령권자인 합참의장도 건너뛰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 지휘관에게 바로 개문을 지시했다. 이를 보고받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 사령관 겸 한미연합 사령관이 분개했다고 한다. 유엔사 패싱과 국군을 통한 개문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다만 한미동맹을 고려해 공개적인 문제제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보세요. 이런 것만 봐도 아니 아직도 그러니까 뭐 미국이 식민지니 하는 그런 개소리가 먹힌다는 게, 아니 이런 걸 뻔히 보고 들으면서도 참. 그러면 뭐 앞에 거하고 똑같은 거죠. MBN에서 그 이게 이제 7시 메인 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잠깐 한 꼭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야. 그럼 이게 보통 꾼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지금 전 정권하고 민주당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메인 뉴스에서 한 꼭지 딱 짧게 보도하고 나서 안 해. 보도를 안 하면서 뭐 사적 채용,
김건희. 아니 지금 김건희는 그 죽은 이 사람들조차도 지금 모를 정도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물고 씹고 뜯고 있어. 이런 거는 보도 안 하고 이런 거는 얘기 안 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정치적인 정치 현실이고 이런 상황인데 진짜 북한보다 나을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죄다 여기 다 세뇌돼 가지고 그리고 뭐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죠. 그 이게 뭐냐면 저 뭡니까? 우리 토끼형 보고 전 정부하고 비교한다고 지금 지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여기서도 얼마나 이 민족성이 쓰레기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는 확 깎고 소득세는 찔끔 내리고 이 비교하는 거 아니야? 이 비교를 왜 합니까? 아니 어쨌든 소득세도 지금 내렸잖아. 그런데 자기들이 이때까지 전 정권하고 비교한다고 맨날 비교하지 뭐 니가 잘해라 그렇게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 그래 법인세가 확 뭐 깎였거나 말았거나 너희들도 어쨌든 이제 좀 내려갔으니까 고마워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피하 앞뒤가 맞는 거잖아. 그런데 제목을 아예 그냥 그러니까 부자들은 확 깎아주고 일반 서민은 찔끔 내렸다. 족같네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목 보세요. 월급쟁이 뿔났다. 개편된 과표기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의 소득세는 170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18만 원 감소한다. 월로 환산하면 15,000원 선이다.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소득세는 3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세 절감효과는 매달 약 6,670원에 불과하다.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연봉이 3천만 원인데 그럼 이걸 얼마나 더 깎아줘야 돼요? 30만 원에서 22만 원, 8만 원 깎아줬는데 얼마나 더 깎아줘? 아예 그냥 받지 마. 아니 저거들도 그래 뭐 이래가지고 재정 건전성 어쩌고저쩌고 막 걱정을 하더만 그러면 아예 그냥 그 뭐 3천만 원만 아니 그럼 보세요 3천만 원에 30만 원이면 얼마야? 1% 아니야 1%. 그러니까 1%에서 더 깎아줬잖아. 아니 그러면 생각을 보세요. 이 3천만 원 연봉 받는데 소득세를 만약에 한 5%씩 뗐다고 하면 더 유지가 있겠지. 그런데 연봉에서 소득세가 1%인데 여기서 좀 깎아주면 되지. 얼마나 더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근데 이거를 뭐 매달 뭐 6,600원밖에 안 되네. 에이 뭐 이것밖에 안 되네.
아니 그럼 소득이 작으니까 당연히 혜택도 작게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00억 버는 사람이 만약에 한 달에 100억의 1%면 1억이지만 30만 원의 1%면 30만 원이잖아. 근데 비율은 똑같잖아요. 쉽게 말해서 얘들은 그냥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봐, 씨발, 부자는 1억을 깎아주는데, 일반 서민은 30만 원 깎아주네, 씨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그건 또 얘기 다 저기, 부안해동 하잖아요. 그러면 대우조선, 파업 계속된 특단 대책. 이거는 이제 이틀 전 나온 기사죠. 파산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마 이것도 영향이 갔을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수굴이 드는 거죠. 결국에는 보세요. 뭐 합의 내용 중에 뭐 임금은 4.5%인가 인상하는 걸로 하고 뭐 고용 파산한 폐업한 회사들 노동자들 고용 승계해 주는 거 하고 그게 다잖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합의도 못 하고요. 그러면 얘들이 뭡니까? 불법 파업을 한 게 맞다는 거고 뭐 30% 두고 개소리 쳐 씨부리는데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빨갱이들. 그러니까 우리 토끼 형 똥칠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 새끼들은 뭐 체포영장은 기각되던데 다 감옥 보내고 이 집안 다 저기 그냥 끝장을 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야 돼요. 이 새끼들은. 그리고 감사원에서 백현동과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죠.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한테 손 떼라. 그래서 개발사가 이익을 독차지했다. 검찰에 유동규 수사를 요청했고 이재명이는 뭐 맨날 개소리쳐 시부리듯이 뭐 용도 변경 국토부가 요청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 족 가는 소리 하지 마라 씨발라마. 그거는 그 협조를 구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뭐 이 개발을 하거나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게 아니고 뭐다시피 도시관리 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강제성 있는 요청은 아니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각하는 거에 좀 이 도움을 요청한 거고 쉽게 말해서 지금 뭐 자연 녹지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소위 말하는 그린벨트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이거 매각이 안 되니까 그냥 매각만 할 수 있게 한 단계 정도만 낮춰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4단계인가를 한꺼번에 막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그런데 원래 요청한 국토부에서 요청한 거는 아파트 짓는 그런 저 주거 용지로 그 저 뭐야 용도 변경을 하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 그냥 매각만 할 수 있게 용도 변경을 신청한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강제사항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런 끊임없는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 물어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정상적인 나라라면 근데 이런 거는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메인 뉴스에서 잠깐 나오고 그게 끝이야. 종이 신문에만 또 한 번씩 나오고. 그리고 어제 경찰서장들 뭐 모였다고 하죠. 역사적 퇴행이다.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본국규정 위반 등 검토 후 엄정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참여하고 총 36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반이 좀 넘게 이 새끼들은 아마 다 엎었을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토끼 형이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요. 저 뭡니까? 치안감 치안점검을 올릴 때 치안점검 6명인가를 한꺼번에 다 잘라버렸죠. 그리고 별도 역시 7명인가를 대장급 사성장군 7명인가를 한꺼번에 다 잘라버렸잖아요. 국정원도 1급 25명이었습니까? 한꺼번에 다 대기별로 냈잖아요. 이것들은 아마 다 한꺼번에 그 아침에 보니까 그래 저 주도했던 그 뭡니까 그 유삼령인가 그 새끼 그거는 대기발령 조치가 됐더라고요. 아마 조만간에 나머지 새끼들 다 대기발령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 토끼 형이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도 얘들이 지금 전혀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 저 겁을 안 먹고 있어. 그러니까 겁을 안 먹고 대든 대가는 곧 치를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기발령 내고 하니까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다. 인사권을 안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막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만약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나? 이래서 총대를 메고 회를 개최했다. 이 새끼 놀리면 군대도 뭐 독립한다 해가지고 씨발 그 뭐야 국방부 장관이고 뭐고 말 안 듣고 막 지금 마음대로 막 해도 된다는 논리잖아요. 이거는 구태타입니다 구태타. 아니 무기를 가진 새끼들이 대통령의 말을 안 들어. 이거는 구태타라는 거예요 구태타. 쉽게 말해서 이 새끼들은 무기를 갖고 있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냥 적결치 보내도 돼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 8월 2일 날 이제 한 일주일 남았습니까? 8월 2일부로 경찰국이 이제 출범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아마 이상민이가 얘들 다 아마 자를 겁니다. 이 새끼들은 지금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천지도 모르고 그냥 뭐 깨춤을 춘다고 보통 얘기하죠.
결국에는 어쨌든 토끼 형이 우습게 보이는 거야. 지금 그 별로 뭐, 그, 지지율도 계속 낮아지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저기 자신감에 막 차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완벽한 기회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그 자신의 어떤 뭡니까 이 어중을 결코 밖으로 표출을 안 하는 사람이 우리 토끼 형이거든요. 완벽한 기회가 오기 전에는 절대 밖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걸 절대 표시를 안 해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이 새끼들 아직 모르고 있어. 근데 이때까지 몇 번 보여줬는데 진짜 대가리 나쁜 거예요. 빨갱이 새끼들하고 이것들이. 그래서 진짜 그냥 얼굴 표정도 별로 변화 없고 막 허거리고 다니니까 진짜 바본 줄 아나 봐. 진짜 바보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를 진짜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역사 공부를 새로 해야 된다니까. 검찰총장 때부터 딱 그러니까 그 이전은 놔두고라도 검찰총장 때부터만 보더라도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조국 수사관 수사하고 뭡니까 탄압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2020년 10월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있기까지 1년 2개월 동안 이 1년 2개월 동안만 한번 복귀를 해봐도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가 감이 올 텐데 이 새끼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의 힘을 너무 과신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판단 자체를 안 해. 그냥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은인자중이라고 하잖아요. 은인자중. 지금 우리 토끼 형의 상태가 딱 이 상태거든요. 먹잇감을 노리고 몸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일격에 먹잇감을 이 뭡니까 잡기 위한 딱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 80% 정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보시면 김규현 국정원장도 미국 갔고 근데 왔는가? 한동훈이도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 게 무서운 거라니까. 조용한 게. 이 뭡니까? 언론이고 빨갱이들이고 지금 우리 토끼형 흔드는 데만 지금 주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런 한동훈이하고 이상민이가 다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리고 가장 핵심이 그거잖아요. 법무부하고 행안부. 점점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새끼들은 지금 자기들이 세력이 너무 크고 하니까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은 과신하면서 우리 토끼 형은 훨씬 아래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지율도 막 저것들이 막 뭐 좀 장난질 치고 막 해가지고 막 한 30% 정도까지 낮춰놓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이런데도 토끼 형은 그 어떤 변화 없이 매 하던 대로 그냥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자기 할 일 하잖아요. 이게 정말 무슨 사람이라니까. 근데 얘들은 이제 그것도 모르고 막 온갖 빨갱이들 다 시켜가지고 막 경찰 보고도 막 야 너희도 데모 한번 해라. 미친 새끼들 아니야 미친 새끼들. 어쨌든 여기 이거 뭡니까 그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하고 참석하고 뭐 실제로 참석은 안 해도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뭐 화환 보내고 막 응원한답시고 막 했던 그런 새끼들 아마 다 엎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올라나? 그 얘들은 지금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지지율도 떨어지고 막 하니까.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그 존경에 거의 한 60% 가까이 된다던데 360명 정도가 그 자기들은 절대 이거는 못할 거다고 지금 굳게 믿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다 날아갈 거예요. 어, 이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이권 카르텔 여기에는 조중동을 위시한 언론, 그 다음에 빨갱이, 더불어 강간당, 공산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어차피 다 똑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우리 토끼 형한테 들 그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새끼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언론, 정치, 정치인, 뭐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만약 그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인가 그 천주교에 만약에 그 새끼들이 그렇게 인권을 중시하고 저거들 이때까지 만약에 보여왔던 그런 모습대로라면 이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 종교계에서 나서는 놈들 봤어요? 그 저기 빨갱이 새끼들 저기 대우조선 데모할 때는 저기 종교계에서 뭐 인권이 어떻게 하면서 나섰잖아. 그런데 이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 종교계 중에서 종교계 어떤 종교든 간에 종교계에서 이 진실을 밝히라고 말이라도 하는 놈들 봤습니까, 여러분? 그 제가 종교는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쓰레기 맞아, 쓰레기.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지금 여기 북한에 동조하는 새끼들이잖아. 지금 이 빨갱이 새끼들이. 근데 종교 지도자라는 새끼들이 이 빨갱이 새끼들을 응원을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얘들이 물고 빠는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니까.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 집단을 물고 빨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라는 새끼들이. 이게 지금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종교는 진짜 씨발 없애야 된다니까. 만하게 근원이 맞아. 만하게 근원.
그냥 악이 아니고 진짜 만악이거든요. 만악이거든. 아니 이준석이 보세요. 지금 당원도 아닌데 아니 그래 지가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돌아다니는 건 돌아다니더라도 어제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뭐냐면 채널 A였을 겁니다 아마. 토요일 랭킹 쇼였나? 그 뭐 우리 토끼형 지지율이 이제 뭐 30%가 무너지니 만에 하면서 막 이 얘기를 한참 하고 나서 바로 뒤에 이어서 뭘 방송하는지 아세요? 이준석이가 자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왔다. 이렇게 배치를 했더라고. 이 의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토끼형 열심히 까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와 이준석이 최고. 이 의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이에요, 언론 지형. 제가 그랬잖아요. 이준석이는 조중동이 지금 뒷배라고. 그리고 빨갱이 새끼들. 빨갱이하고 조중동이 조중동을 뒷배로 두고 있으니까 저 새끼가 저렇게 나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없으면 뒷배가 없으면 이준석이 같은 저런 새끼가 감히 저런 짓을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분탕을 치라고 계속 바람을 넣잖아요. 그리고 딱 보시면은 그래 토끼형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와 좋댔다 좋댔다 이준석이가 1위네 1위네 너무 쏙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런 것도 판단이 안 되나 봐. 하야 이런 게 판단될 정도면 씨발 개돼지는 되지 개돼지는. 이 족속들은 그냥 이런 거 아예 판단이 안 된다니까요. 그 북한 주민들하고 뭐 다른 게 뭐야? 이 족속들이 북한에서 저렇게 우리 김정은 수령님 하면서 막 살고 있는 것들하고 다를 게 뭐야? 아니 막말로 씨발 차라리 북한 애들이 낫지. 왜냐면 막말로 쟤들이야 씨발 그래 보고 듣고 한 것도 없잖아 씨발 솔직히. 일제시대를 일제시대 겪고 나서 또 바로 또 김일성 치하로 들어갔으니까 어찌 보면 뭐 자유니 민주니 자본주의 하는 그 자체를 아예 특급만큼이라도 경험할 그게 없었기 때문에 막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족속들은 뭐야? 지금 이 남쪽에 있는 이 족속들은 뭐냐고? 오히려 스스로 그냥 나 개돼지 아니 나 버러지 할래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 지금. 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위기 그리고 이 위기를 설사 그래 넘었다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니 그 우리 토끼 형이 이걸 돌파해낸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것들한테 자유니 민주주의니 하면서 이 풀어놓는 게 과연 맞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풀어주니까 경찰 이런 미친 새끼들이 대들고 있잖아. 그럼 구대타라니까요. 그 대가는 가혹하게 치를 거예요. 이 지금 우리 토끼 형, 그 다음에 한동훈이, 이상민,
진짜 이 딱 3명. 여기에 이제 검찰 내 있는 윤사단, 이거하고 언론, 정치, 그 외에 버러지 같은 중생들, 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선이 형성돼가 있는 거예요. 아, 씨발막말로 그래, 기껏 그래, 여기에, 내가 그 유일하잖아요. 제가 그 유일하잖아요. 아, 서민이구나, 서민. 그나마 그래, 뭐, 이렇게 방송이라도 하는 이 중에서는 서민하고 제가 응원군 다잖아.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소위 뭐, 보수 우파 스피커를 자처하는 그런 놈들 다. 아, 또 여기 한 명 더 있구나. 빨갱이 김갑수 할배. 김갑수 할배, 서민, 그리고 저 해가지고 이 3명, 이 3명이 진짜 유일하게 우리 토끼 형의 강력한 응원군이고, 나머지는 다 이쪽 편이에요, 이쪽 편. 고성국이니, 뭐, 황장순이, 또 뭡니까, 뭐, 문갑식이니, 뭐, 진성원이, 뭐, 최병묵이니, 이런 새끼들. 전부 그냥 조중동 그 칼럼이나 사설 갖고 와가지고, 그 논리 그대로 그냥 쳐 씹으리는 게 다잖아요. 도대체 이제 그딴 새끼들 그 얘기를, 아니, 저기, 듣고 싶나? 참. 지금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다는 거. 이거 정확하게 이게 맞아요. 나머지 모든 유튜브고 뭐고 간에 다 이쪽이야, 이쪽. 이쪽. 근데 그 몰려가가지고, 씨발, 뭐, 보수네, 우파네 하면서 박수 치고, 그래, 가세인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쓰레 같은 것들. 하지만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한 줌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길 거라는 거. 근데 그래, 이기고 나서, 어, 진짜 박정희나 전두환 정도의 어떤 좀, 솔직히 그게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전에는 뭐 독재 얘기했는데, 빨갱이 사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건 독재가 아니었어. 진짜 독재였으면, 씨발, 진짜 그 빨갱이 새끼들이 지금 이렇게 치는 세상이 올 수 있었겠어요? 최소한 이 새끼들은 다 뒤졌지, 그 당시에.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